저는 이 빵집 주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붙여 찍지 않고 이제 새로 동영상을 찍는데, 자, 빵집 뒤쪽으로 돌아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아까도 그러니까 소설 맨 처음에 나왔듯이 이 빵집 주인은 되게 퉁명스럽고 무뚝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화가 났으니까 지금 좀 늦은 시간인데 이 빵집 주인한테 닦아 세우게 되죠. 여기서 빵집 냄새가 나지 않아? 여기서 나는 냄새가 빵집 냄새 맞지? 여보, 이러고 이제 빵집 주인은 왜들 이러는 거예요? 뭐 등등등등. 근데 이 빵집 주인도 마찬가지죠. 만든 지 사흘이나 된 케이크를 가지러 왔는데 이걸 어쩌란 말이에요? 이미 썩었는데. 부른 가격의 절반 반값에 주겠소 등등등. 나는 어쨌거나 시간과 돈만 낭비했소 이러고 이제 빵집 주인은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나는 먹고 살자고 이 안에서 하루에 10시간을 일합니다. 빵집 주인이 말했다. 그는 앞치마로 두 손을 닦았다. 여기서 밤낮 없이 일해야 겨우 수지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케이크를 가져갈 거요 말 거요. 나는 다시 일해야 하오. 빵 장사들은 밤에 일하오. 그랬더니 이제 앤도 화가 났으니까 빵장수들 전화질도 밤에 잘하죠. 이 못된 자식아.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은 죽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차에 치였어요. 우리가 줄곧 곁에 있었지만 결국 죽고 말았어요. 이 못된 놈아. 이제 그 애는 죽었다고. 네. 그래서 he is dead. No more birthday. 뭐 no more birthday cake 이런 거 오래됐지만 그런 영어 대사가 그 영화에 있었던 것 같고요. 영화 대사가. 그리고 이제 막 엄청 뻗치는 거예요. 갑자기 솟구친 분노는 또한 갑자기 고자누룩해지더니 다른 뭔가로, 그러니까 구역질 날 것 같은 어지러운 느낌으로 바뀌었다. 번역이 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좋죠. 이거 소설가 김연수가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도 정말 너무하잖아 라고 이제 그녀가 이제 버럭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도 이제 거들고, 그랬더니 이제 빵집 주인도 그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거를 벗고, 앞치마도 풀어서 조리대 위에 던지고, 천천히 머리를 흔들고, 여기 좀 앉으라고, 네, 하고 다 앉히고, 자기도 앉고, 그래요. 다 같이 앉았어요. 그 다음에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소.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거예요. 이러고 이제 빵장수 얘기가 잠깐 나와요. 나는 빵장수일 뿐이라 다른 뭐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소. 예전에,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을지 몰라요.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이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내가 어땠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이렇게 길게 나올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그저 빵장수일 뿐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들의 병명이 될 순 없겠지요. 그러나 진심으로 미안하게 됐습니다. 자제분에게 일어난 일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 일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빵장수 얘긴데요. 네, 누구나 다 자기의 소설을 갖고 있고 이제 누구나 자기의 다 히스토리가 있는데 들어보면은 참 참을 수 없이 다 문학적이다. 한 인간의 개인사는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간신히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요. 그래서 맨 앞에 그 애니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아니 저 나이면은 자식도 다 키우고 뭐 등등등 했을 텐데 어쩜 저렇게 사람이 살갑지 못하고 무뚝뚝하지? 근데 보시면 이제 자기 자식도 없었고, 근데 원래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다. 전화로 못된 진 사람 하는 거는 진짜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하면서 빵을 이렇게 내놓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이렇게 외투를 벗고 이렇게 하는 거를 도와주고요. 아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내가 만든 따뜻한 롤빵을 좀 드시지요. 뭘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게 좋겠소. 이럴 때 뭘 좀 먹는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요. 이거 소설의 제목인데 이걸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small, 콤마, good thing. 그러니까 접속사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영어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냥 저라면은 작은 쉼표 찍고 좋은 것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뭘 좀 먹는 일은 작지만
좋은 거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뭔가 역자는 더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되게 하찮고 작은 일인데 이게 이제 도움이 된다.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빵 장수가 내온 빵이 뭐냐면은 시나몬 롤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카모메 식당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그 주먹밥집으로 더 유명한데 카모메 식당에 보면 각각 사연이 있는 그런 노처녀들 혹은 노할머니지 심지어 이제 그런 사람들 진짜 그야말로 노처녀 뭐 이런 사람 늙은 처녀 뭐 진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카모메 식당에서 맨 처음에 손님을 끌게 된 계기가 시나몬 향이 되게 맛있게 나는 시나몬 롤 미도이상 아쉽다 시나몬롤로 찌그리 마시올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한번 시나몬롤을 만들어 볼까요? 이라고 진짜 이렇게 만드는데 너무 냄새가 좋고 이래서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막 오니기리도 팔고 뭐 돈가스도 팔고 진짜 이제 일본식 가정 그런 이제 식단 정식 덴쇼쿠 그걸 이제 이렇게 많이 내놓게 되는데요. 여기도 하필이면 계피롤 빵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카모메 식당이 생각이 났고 그들은 롤빵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 애는 갑자기 허기를 느꼈는데 그 롤빵은 따뜻하고 달콤했다. 그녀는 롤빵을 3개나 먹어 빵집 주인을 기쁘게 했다. 이 문장도 너무 좋고요. 그들은 비통했으나 지치고 비통했으나 빵집 주인이 하고 싶어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사람도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여기서 드러나요. 빵집 주인이 외로움에 대해서 중년을 지나서 자기에게 찾아온 의심과 한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들어보면은 참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외로운데 그가 만들고 또 만들었던 파티 음식, 축하 케이크들, 손가락이 푹 잠길 만큼의 당이 케이크에 세워두는 작은 신혼부부 인형들 몇백 아니 지금까지 몇 천에 달할 것들 생일들 그 많은 촛불들이 타오르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는 반드시 필요한 일을 했다. 그는 빵집 주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꽃장수가 아니라 좋았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만드는 게 더 좋았다. 언제라도 빵 냄새는 꽃향기보다 좋았다. 더 좋았다. 이것도 되게 좋은데 그렇다고 꽃장수가 좋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가 꽃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게 장미가 한 대에 여러 가지 여러 송이 장미가 이게 꽂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진한 노란색 요거 장미는 한 대에 한 송인데 되게 이쁘죠, 그죠? 자, 그래 요즘은 제가 이렇게 잘라놓은 꽃을 고등학교 때 이어서 다시 사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잘라놓은 거니까 그냥 말라 죽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미 말하자면 죽어서 온 거니까. 그래서 더 안 키워도 된다는 부담, 그러니까 더 안 키워도 된다. 그러니까 오래 살리고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어가지고 좋고 지금 저 뒤에 얼핏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아이비인데 저런 건 이제 키워야 된단 말이죠. 물도 주고. 그 이제 말라 비틀어지면 좀 마음도 아프고 나는 왜 죽이는 손이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더라? 절사라든가 아무튼 이렇게 잘려진 꽃들은 그게 이제 덜하단 말이죠. 자, 여기 이제 내가 빵장수라서 더 좋았다. 꽃장수가 아니라서 자, 이 냄새를 맡아보시오. 이러고 이제 검은 빵 덩어리를 또 줍니다. 퍽퍽한 빵이지만 맛깔난다오. 그래서 또 계속 먹어요. 창으로 희미한 햇살이 높게 비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그들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고 이제 소설은 끝납니다. 그래서 그 작지만 작은 근데 이제 좋은 것, 작지만 도움이 되는 것. 이 소설이 짧지만은 그러니까 작지만 진짜 작을 소자의 이야기네. 작은 소설 이야기지만은 힘들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설이구나 싶은데 네, 다른 소설도 이제 물론 이제 읽고 싶고요. 네, 시간을 내서 읽을 건데 이거를 블로그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독자분이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 같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자기는 이 마지막 장면 되게 그로테스크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편으로 그분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은 것에 그로테스크하게 좀 공감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박완서가 이제 이거 수필에서 이거를 인용할 때는 어쨌거나 이제 먹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는 아이를 잃은 이제 그 고통을 극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었었는데 제가 그 박완서 수필에서도 재생해드렸던 그 문구 있잖아요. 자식을 먼저 보내고서도 입안에 꾸역꾸역 밥을 쳐넣는 애미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이렇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이렇게 큰 슬픔을 견디고서도
허기를 느끼고 빵을 3개나 먹고 또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네, 한편으로는 또 조금 그렇게 그로테스크하다는 생각도 들고, 잘 피어있는 꽃을 여러분 말이죠,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이래로 이제 거의 지금 20년? 더 됐죠? 한 2, 30년 만에 이제 꽃집을 가기 시작했는데, 꽃집의 분위기가 되게 바뀌었더란 말이죠. 예, 종류도 되게 많이 다르고, 옛날 같으면 저런 거는 꽃집에 올 것들이 아닌데, 또 반대도 안개꽃 이런 거 거의 없더라고요. 카스피아 이런 거 옛날에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이거 꽃 시장에서 별로 통용되지 않는 것 같고, 반대로 들에 가면 막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유채꽃 이런 거를 돈 주고 그거를, 네, 이거를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뭐 마트리카리아, 미트리카리아 이름 또 까먹었는데 그냥 개망초예요, 개망초, 들국화. 그런 걸 또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그것도 또 이렇게 팔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물들인 꽃들도 많고 다양한 형태로 피고 필 때 물을 들이기도 하고 애초에 이제 조작을 하기도 하고, 그건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찍도록 하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기회가 돼서 다 읽고 조금 더 뭐지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